지은은 카페 문을 열자마자 충격에 휩싸였다. 상사인 혜정이 자신의 사물함을 뒤지며 지은의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다. 화면에는 민지와의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혜정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이런 변태였어. 혜정이 소리치며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카페 안의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직장을 지키기 위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 위치한 이 작은 카페는 그녀의 생계 수단이었다. 28살,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워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상이 지루했지만 안정적이었다. 특히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선 이 직장이 필수였다. 민지는 27살, 같은 동네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둘은 2년 전 우연히 만난 후 사랑에 빠졌지만 지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우린 조심해야 해. 지은은 항상 민지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달라졌다. 혜정은 40대 중반의 카페 주인으로 직원들을 철저히 통제하는 타입이었다. 그녀는 종종 팁을 자신의 주머니로 챙기곤 했지만 지은은 참아왔다. 오늘 팁이 왜 이렇게 적어? 혜정이 물었다. 지은이 어제 받은 팁을 세어보니 반이 사라져 있었다. 상사님, 이건 지은이 말하려 하자 혜정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숨긴 게 더 많아 보이네. 그리고 핸드폰을 들이밀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와의 사진, 애정 어린 메시지들이 모두 드러났다. 카페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다른 직원들, 대부분 젊은 알바생들이 웅성거렸다. 지은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 누군가 속삭였다. 혜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사람이 우리 카페에서 일하다니. 손님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너 같은 변태가 커피를 만지다니 역겹지 않아. 지은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휴밀리에이션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변태가 아니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런 작은 직장에서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은 재앙이었다. 상사님, 제발. 지은이 애원했지만 혜정은 웃으며 말했다. 오늘 당장 그만둬. 그리고 팁. 그건 내 벌이야? 내가 훔친 게 아니고.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눈물을 참았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신자로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지라고 늘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퇴직 후 더 보수적이 되었다. 민지한테 어떻게 말하지?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는 항상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고 했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직장일은 지금,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날 저녁, 민지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엔 분노가 끓었다. 혜정의 행동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을 파괴하려는 의도였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지은은 울면서 물었다. 민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사회가 그래?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싸움. 그녀는 그저 생존하고 싶을 뿐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혜정에게 연락했다. 팁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하지만 혜정은 비웃었다. 내가 먼저 숨겼잖아. 레즈비언이면서 정상인 척하다니. 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이건 단순한 직장 문제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력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걸 그냥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법,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모든 게 그녀를 압박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정상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따라 웃었다. 대학에서 민지를 만난 후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지만 항상 그림자가 따랐다. 내가 잘못된 걸까?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아니, 사랑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한국의 보수적인 문화, 특히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그녀를 옥죄었다. 민지는 지은을 설득했다. 노조나 LGBT 단체에 연락해봐. 하지만 지은은 망설였다. 공개되면 가족이 알게 될 테고 그건 재앙이다.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나는 못해,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계속 숨길 거야? 이게 내 삶이야. 둘 사이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지은은 민지를 사랑했지만 이 관계가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주말, 지은은 집에 갔다. 어머니가 반겼다. 요즘 직장 어때? 지은은 거짓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마음속엔 폭풍이 몰아쳤다. 만약 어머니가 알면? 너 같은 딸은 없어 라고 할까? 지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혜정의 모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싸워야 해.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지은은 다음 주에 변호사를 찾았다. 서울의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젊은 변호사 수진이 그녀를 맞이했다. 상사가 팁을 훔치고 성적 지향성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면 노동법과 인권법 위반이에요. 수진의 말에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라는 말에 주저했다. 핸드폰 메시지, 직원들의 증언. 모든 게 공개될 텐데. 가족이 알면 지은이 중얼거렸다. 수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침묵이 더 아프죠. 민지는 지은을 지지했다. 이게 우리를 위한 싸움일 수도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민지는 출신이 자유로운 가정이었고 이미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다. 너는 쉽지만 나는 아니야. 지은이 말했다. 둘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민지는 숨기는 게 더 힘들어라고 했지만 지은은 현실을 봐라고 반박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아플 줄이야. 혜정은 소식을 듣고 연락 왔다. 소송. 웃기네. 내가 레즈비언인 걸 증언할 사람 많아. 지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카페 직원들 중 일부가 혜정을 지지할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타부. 특히 중소기업에서.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밤마다 자책했다. 가족 압력은 더 커졌다. 어머니가 소개팅을 제안했다. 30대 되기 전에 결혼해야지. 지은은 거절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의심스러웠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지은은 직장 잃은 걸 숨겼다. 새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이력서에 카페 경력을 넣을 수 없었다. 왜 그만뒀어?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으니까. 실업 상태가 그녀를 짓눌렀다. 민지와의 관계도 흔들렸다. 민지는 커밍아웃 하자라고 압박했다. 숨기다 보니 우리 사랑이 왜곡돼. 지은은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순간 후회했지만 말은 이미 나왔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은이 안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랑이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다. 수진 변호사와 미팅에서 지은은 증인을 모았다. 카페 동료 하나가 혜정 씨가 팁 훔친 걸 봤어요. 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성적 모욕 부분은 그건 사생활이잖아요. 라고 주저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레즈비언이면 안 돼. 그녀는 생각했다. 도덕적 딜레마가 그녀를 괴롭혔다. 숨기는 게 옳은가? 드러내는 게 옳은가? 그날 저녁, 지은은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나 혼자서 못해. 민지는 함께 할게 라고 했지만 지은의 불신이 커졌다. 민지가 과거에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숨긴 적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너도 숨겼잖아. 지은의 말에 민지는 침묵했다.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혜정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녀는 SNS에 지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우리 카페에 이런 직원이 있었다니. 익명이었지만 지은은 알았다. 친구들이 물어왔다.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고립시켰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지은은 울었다. 가족 모임에서 오빠가 물었다. 직장 어때? 지은은 그만뒀어 라고 솔직히 말했다. 어머니가 놀랐다. 왜? 좋은 데였잖아. 지은은 상사와 문제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남자 문제, 지은은 부정했지만 마음속엔 죄책감이 들었다. 가족을 속이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민지와의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사랑인데 왜 그래? 라고 했지만 지은은 사랑만으로 안 되라고 대답했다. 둘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지은의 내적 고통이 깊어졌다.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움을 계속할까? 소송 준비가 본격화됐다. 수지는 인권위원회에 신청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지은은 망설였지만 결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증언이 부족했다. 한 동료가 미안, 가족이 알면 안 되라고 거절했다. 지은은 이해했다. 그녀도 그랬으니까. 사회의 압력이 모두를 억압했다. 민지는 지은을 도우려 LGBT 모임에 데려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도 직장에서 쫓겨났어. 한 여성이 말했다. 지은은 공감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다. 내가 왜 이런 싸움을,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으며 힘을 얻었다. 그러나 모임 후 민지가 나 혼자 갈게 라고 한 말이 마음에 걸렸다. 혜정의 배신이 드러났다. 그녀는 지은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따님의 비밀을 아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고 지은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너 여자를 좋아해? 지은은 울면서 네 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가족과의 대면이 시작됐다. 지은은 집에 가서 설명했다. 저는 그냥 사랑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건 병이야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어디서 잘못 키웠지?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의 사랑과 사회의 도덕이 충돌했다. 내가 잘못된 걸까? 지은은 밤새 고민했다. 민지와 재회했다. 가족이 알았어. 민지는 안아주었다. 미안해. 하지만 지은의 분노가 폭발했다. 너 때문에. 민지는 아니, 사회 때문이야 라고 했지만 지은은 너가 나를 밀어붙였어 라고 비난했다. 사랑 속에 배신감이 싹텄다. 민지가 과거 관계를 숨긴 게 떠올라. 지은은 너도 나처럼 숨겼잖아 라고 말했다. 민지는 인정했다. 미안, 나도 두려웠어. 소송 당일 법정에서 혜정이 증언했다. 지은 씨가 숨겼어요. 직원으로서 부적합해요. 지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성적 지향성은 사생활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눈빛이 차가웠다. 한국법은 진보했지만 사회인식은 여전했다. 지은은 패배감을 느꼈다. 가족의 압력이 계속됐다. 오빠가 결혼해라고 설득했다. 사회에서 살기 위해 지은은 거절했다. 내 삶이야. 하지만 오빠의 말에 흔들렸다. 도덕적 선택, 가족을 위해 포기할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싸울까? 민지와의 관계가 위기였다. 헤어지자 지은이 말했다. 민지는 충격받았다. 왜?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지은의 내적 갈등이 극에 달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한 희생이 필요했다. 혜정의 추가 모욕이 왔다. 그녀는 지은의 SNS에 댓글을 달았다. 변태, 지은은 삭제했지만 친구들이 봤다.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고립시켰다. 이게 내 대가야, 지은은 생각했다. 가족 모임에서 최후의 대면. 어머니가 용서해줄게. 하지만 민지와 헤어져 라고 말했다. 지은은 못해요 라고 대답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지은은 집을 나왔다. 자유지만 고독했다. 지은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지와 함께. 하지만 관계는 불안정했다. 미안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라고 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소송은 진행 중이었지만 승산이 적었다. 증인들이 등을 돌렸다. 사회가 그래, 수진이 말했다. 지은은 절망했다. LGBT 모임에서 지은은 강연을 들었다. 우리는 싸워야 해. 영감을 받았지만 현실이 무거웠다. 민지가 함께하자 라고 했지만 지은은 혼자 생각할게 라고 했다. 분리가 시작됐다. 혜정의 최종 반격. 그녀는 지은의 새 직장 지원에 방해했다.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지은의 이력서가 거절됐다. 왜 나한테? 지은은 울었다. 사회의 차별이 그녀를 짓눌렀다. 가족과의 화해 시도. 지은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저를 이해해주세요. 어머니의 답장. 기도할게. 하지만 변화는 없었다. 아버지는 연락을 끊었다. 가족의 배신이 아팠다. 민지와의 대화가 깊어졌다. 우리 왜 이렇게 됐지?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숨겼기 때문에 라고 했다. 하지만 드러냈기 때문에 도 맞았다. 도덕적 딜레마, 진실의 대가가 컸다. 소송 판결날 이지은은 일부 승소했다. 팁 반환 명령. 하지만 모욕 부부는 증거 부족. 혜정은 미소 지었다. 지은은 패배감을 느꼈다. 이게 정의야? 민지가 제안했다. 커밍아웃 하자. 공개적으로. 지은은 아니라고 했다. 갈등이 폭발. 너는 나를 이해 안 해. 지은이 소리쳤다. 민지는 너도 라고 했다. 헤어짐의 위기가 왔다. 지은의 내적 각성.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해. 그녀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와 비난. 사회의 양면성을 봤다. 가족의 마지막 연락. 오빠가 돌아와 라고 했다. 하지만 조건. 민지 포기해. 지은은 거절. 내 선택이야. 희생의 대가였다. 민지와 재결합.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의 마음엔 상처가 남았다. 지은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새 직장을 찾았고 LGBT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혜정은 카페를 팔았고 사라졌다. 지은은 승리했지만 잃은 게 많았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미안해, 압박했어. 민지가 말했다. 지은은 나도 라고 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길거리에서 손잡으면 이상한 눈빛. 가족과의 화해. 어머니가 연락했다. 보고 싶어. 지은은 갔다. 민지 데려올게요. 어머니는 한숨 쉬었지만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지은의 각성. 숨기는 게 더 아팠어. 그녀는 모임에서 강연했다. 우리 사랑은 잘못이 아니에요.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내부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민지와의 미래. 결혼할까?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웃었다. 한국에서 법은 안 됐지만 희망이 있었다. 고조된 긴장 후 평화가 왔다. 하지만 지은은 생각했다. 모든 선택엔 대가가 있다. 사랑, 가족, 사회.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웠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가슴에 남았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지은의 이야기처럼 사랑을 숨기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을까?